다음은 클라우드에 활용해서 언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것은 온프리미스 대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측면을 보는 것이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중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초기에 물리적 서버 및 인프라 도입이 시점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한 3개월 안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서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서버 장비를 확보하는데도 거의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2, 3개월 이상 걸리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시점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장 어떤 POC라든가 아니면 파일럿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도입하는 시기나 또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이 온디맨드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VM 서버나 DBMS나 스토리지를 원하는 만큼 그 자원, CPU, 메모리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3개월이 필요하면 3개월, 3일이 필요하면 3일 쭉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구축을 하고 또 필요한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료 OS 및 DBMS 라이선스의 구매, 구독의 부하를 줄이고 싶은 경우, 최근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오픈소스 OS나 DBMS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오류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벤더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유료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료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도 상당한 부하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합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벤더로부터 다 라이센스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담당자나 관리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가 또 이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유료 OS나 DBMS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VM 서버의 경우에는 이 서버에 이제 OS를 설치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도 이제 유료 O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 이걸 별도로 라이선스를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VM에 대한 사용료가 나올 때 같이 거기에 라이선스비가 같이 청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달 정도 사용하고 그냥 종료시켰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DBMS도 유료 라이센스다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몇 달 정도 사용하고 이제 종료하게 되면 별도의 라이센스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딱 사용한 요금에 그 라이센스 요금이 같이 청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사용료에 그냥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랑 좀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구매 구독 측면이고 여기는 시간 비용 관리 포인트 측면인데, OS를 설치하거나 DBMS를 설치 또는 관리 이런 거를 하는데 많은 공수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나서 OS 설치는 이제 여기 벤더사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유료 DBMS를 사용하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 측면, 그리고 이 각각의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은 업체들 간의 어떤 컨택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포인트도 많이 큽니다.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 측면에서는
이 OS 설치 관리는 그냥 클릭만으로 다 가능하고, 뭐 유료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벤더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다 대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요. 뭐 DBMS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설치를 하면 마찬가지로 클릭만으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거의 장애가 없다라는 식의 개념, 그리고 클라우드 벤더 제공하는 뭐 SLA, 그리고 뭐 백업이나 이런 방안들을 다 제공하고 이중화까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용자 및 사용 규모 예측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이제 불특정 다수이고 어떤 사용자들이 접속할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출시가 됐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어떻게 확장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데, 뭐 이거를 다 산정해서 처음에 이제 서버를 구매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예측이나 아니면 잘 예측해서 서버 구매를 한다고 해도 뭐 방대한 양이 예측되게 되면은 좀 큰 비용을 내고서 서버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럴 경우에 조금 더 비용을 좀 최적화해서 가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클라우드가 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시즌에만 사용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네, 사실은 이 경우가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여름 시즌에만, 아니면 뭐 겨울 시즌에만, 아니면 어떤 상품 판매하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만, 아니면은 뭐 스포츠 관련되는 이제 중계가 되는 특정 시즌에만 이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런 사용량이 이제 큰 시점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빠방하게 구축해 놓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만 이제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이만큼 할당해서 쓰고, 이제 비시즌인 경우에, 이 시즌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서버 자원을 많이 줄여놓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비용을 상당히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데브옵스 방식의 개발 운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네, 대부분의 뭐 어떤 대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 기본적인 업무 사용자 있잖아요. 업무 담당자. 네, 이제 보통 현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담당자가 있고 현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제 IT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IT 개발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가 개발하면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IT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운영을 하는 운영자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서로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각자 이제 좀 다르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신규 업무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각각 담당자들끼리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하나 배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UI 화면에서 서버 설치부터 그 다음에 어떤 구성, 그리고 여기 안에서 개발도 할 수가 있고요. 배포도 할 수가 있고 또 운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 방식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 스테이징, 운영, DR 서버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서비스를 출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단계들의 서버들이 다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온프레미스로 서버를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물리적인 서버들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한다고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제 지역 리전에 뭐 물리적으로 분리된 존이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서버 한 대를 여기다 이제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서 좀 이중화를 좀 잘하고 싶으면 다른 영역에다가 이렇게 서버를 또 구성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원, CPU라든지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할당해서 쓰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DR 같은 경우에도 지리적으로 보통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하나의 리전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다른 이제 리전, 뭐 외국에 있는 리전이나 이런 곳에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을 저렴하게 이런 물리적으로 다 분리를 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PU, 메모리, GPU 등 서버 자원의 한계 없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 또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으면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대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버 대수가 한정돼 있고 이미 각각에 다 어떠한 업무 시스템에 다 할당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잔여 남아있는 그런 자원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을 출시하고 오픈해야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자원에 대한 이슈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서버 자원이 온프레미스 대비 규모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벤더가 이제 여러 리전들 지역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다 나눠서 분산해서 구축하게 되면 자원을 거의 무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 벤더도 이제 한 군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벤더가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쿼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고성능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제공을 하는데 제공하는 규모를 좀 말씀드리면 4,800개의 CPU를까지 사용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 좀 부딪힌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언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